그 사람을 만진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인지를 하고 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건 관련돼서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이 무죄가 나왔던 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고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문하시길래 그 고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좀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의가 다 인정돼서 유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고의라는 게 뭔지,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는지를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제 항소심 단계라든지 이런 경우에 좀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오늘은 아예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의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이게 고의라는 게 뭐야? 라고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었던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범죄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했던 것 자체만을 고의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좀 실수를 하시고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강제추행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어떤 강간을 한다든지 이런 의사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고의가 없었습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난 너무 억울하다, 나 너무 힘들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법원에서 이런 걸 모르고 본인들의 고의 주장을 다 무시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고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 고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구성요건이라 함은 어떤 범죄를 성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만약에 살인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에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구성요건에서 객관적인 구성요건과 주관적인 구성요건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객관적인 구성요건은 흔히 말하는 법전에 써있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마, 타인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할 거야 라는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구성요건이라 하면은 이 주관적인 구성요건은 이런 객관적인 구성요건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고의예요. 따라서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었다는 주장 자체가 반드시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의라는 것 자체는 인식하고 의사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데 네가 어떤 여성을 지금 만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 이미 인식이 다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런 행동 자체가 분명히 네 스스로의 어떤 의사에 기해서 한 거잖아. 네가 실수로 그 친구 만진 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 인식과 의사가 전부 다 있네. 따라서 주관적으로 고의가 다 인정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다가 지금 억울하다고 하냐면 저는 그 친구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추행 의사에 대해서 잘 밝혀서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이 추행 의사가 없었다는 거를 우리가 법원에서 밝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만진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인지를 하고 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고의는 인정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굳이 고의를 다투시면 안 돼요. 이건 쟁점이 아니에요. 이걸 쟁점으로 잡아서 갔었다고 하는 거는 사실 정말 사건의 극초기에 다른 정황들이나 다른 간접 사실들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이걸 부인할 수 있었다라는 판단이 들 때만 정확히 하는 거지 그냥 해도 끝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고의에 대해서 저가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있어요. 미필적 고의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인식은 있어. 근데 의사가 좀 애매할 때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 친구가 저기에 가면은 떨어질 수 있겠다. 내가 얼른 저 구덩이를 막아줘야 되는데 라는 인식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막지는 않았어. 아이 그 친구가 떨어져도 어쩔 수 없지. 혹은 내가 그 친구가 떨어져도 아이 그 정도는 뭐 용인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지 라는 판단이 들면은 이런 거 역시도 의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이런 게 다 합쳐도 똑같이 미필적 고의로
고의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제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조금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나서 정리하셔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는 그런 사건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는데요 라는 사실관계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입증해요? 생각은 입증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이 인식이 있었는지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이 상황밖에 안 된다고, 실제 사실관계에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고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성공 사례 같은 경우도 다 그래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이제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었었고, 실제로 장애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고 다가갔던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의 팔을 잡는 모습도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같은 경우는 네가 어떤 장애 여성에 대해서 실제로 이 사람의 팔을 만지려고 옆으로 다가갔고 그 사람의 팔을 만지는 행동을 했었네. 이걸 봤을 때는 네가 누군가를 만지려는 인식이 있었고 의사가 있었잖아 라고 해서 당연히 범죄에 대한 범의, 강제추행을 하려는 범죄 의사도 충분히 있었던 걸로 보여. 따라서 고의가 인정돼 라고 하고 기소를 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판례는 저희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CCTV를 살펴보니까 검사가 얘기한 대로 팔을 옆에서 만지는 장면은 확인이 됐는데,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팔을 옆에서 만지는 장면은 타인을 부르거나 혹은 타인의 옆에서 그 문 옆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으로, 이게 과연 이 팔을 만지는 행동이나 이 부분이 인식과 의사가 실제로 팔을 만지려고 인식하고 의사를 했던 건지, 아니면 이 문 옆을 살펴보기 위해서 갔다가 우연히 닿은 건지에 대한 인식과 의사였는지는 이게 되게 애매하다, 사실관계를 확정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는 고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지 저도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정확한 판례라든지 혹은 정확한 결과를 만들고자 한다면, 고의에 대한 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고의에 대한 구성 요건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지만이 무죄가 나온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고의를 다투더라도 정확히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법리적인 싸움인 거고,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수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당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어루만지듯이 해서 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을 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수사기관에다가 저희가 주장하는 바로는, 제가 그 옆에 지나가면서 팔을 부딪혔을 순 있을지언정 저희가 만지려는 터치 과정도 없었고 실제로 그 여성분의 팔을 저희가 터치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실제로 팔을 터치했는지 아니었는지 여부로 이제 다툼이 발생할 거고, 이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정황 증거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간접 증거, 만약에 CCTV가 있었으면 직접 증거로 바로 확인이 될 테니까,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신빙성 판단하는 거는 저희 사무실에서 뭐 진술 분석이나 거짓말 탐지나 뭐 이런 방식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이런 수사 기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거나 혹은 이와 같은 범위를 가지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불송치 혹은 무혐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정말 과실로라도 터치를 했거나 기분 나쁘게 했다든지 혹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건 도덕적으로 정말 잘못한 일이고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맞는데, 이게 과연 처벌받은 일일 것인가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이 들 때는 실제로 본인 혼자서 그냥 아까처럼 나는 그런 범죄 의사가 없었으니까 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서 이 사건에서 좀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한번 고의에 대해서,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실제 항소심 사건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네, 오늘처럼 이제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더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고의에 대한 부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선 니케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